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B타임의 실세 중에 실세 더마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꼬드라미 더 막내 작가입니다. 꼬드라미 그렇죠. 꼬드라미가 이제 그 막내 이런 순 우리말이라면서요. 네.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요 아침부터. 응? 아닙니다. 네. 파랑나비님이요. 제비몰러 나간다. 봄아 빨리 와라 해주셨는데 오늘 눈길 때문에 출근길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요 고비만 참으면 진짜 제비가 돌아옵니다. 네. 봄이 옵니다. 그렇죠? 진짜 제비가 오겠죠? 그렇죠. 진짜 제비. 저는 가짜 제비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네. 박도현님이 실시간 JB타임 처음이네요. 종배형님도 더마카님도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찾아주시는 분들 저희는 뭐 대환영입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나 처음으로 실시간을 함께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반가운 소식이죠. 좀 보람찬 한 주인 것 이제 좀 같습니다. 입소문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타고 있나요? 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냥 다 우리 촌철님들 덕분입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네. 네, 진짜 지금 박지원님도 제 시간에 처음 들어와 봅니다 해주셨고요. 박지원님이 네, 아니 국정원은 어떡하고? 그분이신가? 김종인님에 이은 박지원님도 등장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해화솔님이 우선 좋아요 꼭 누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와 제이비님의 소탈한 인간미와 더마카님의 넘치는 재치까지도 오늘 기대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왜 이러지? 제이비가 칭찬을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세상에 고래도 춤추는데 칭찬해주면 근데 왜 저희는 칭찬을 잘 안 해주시는지 누가? 모르겠어요. 제가요? 네, 박로스님이 오늘 나오시는 김만건 박사님 신간 책 이벤트 신청했습니다. 자유 게시판 아주 활황이던데요 해주셨는데 김만건 박사 오늘 출연했잖아요. 네. 하면서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요. 깜빡할 뻔했다. 뭐요? 그 우리 촌철님들 덕분에 책이 잘 팔리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고. 이거 진짜로 신신당부하고 갔습니다. 네. 잘 팔리고 있대요. 다행이네요. 네. 네. 박로스님이 신청을 하셨다는데 과연 선택이 되셨을지 그 확인은 금요일 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소개를 다시 또 해드릴게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신박한 시사사전 목요일 코너지기 정치철학자 김만건 박사의 새 책 새로운 가난이 온다. 제목은 조금 슬프지만 내용은 꽉꽉 차 있다는 그 책. 저는 가까이 가기 싫다 이런. 매일 4분씩 총 20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4분을 픽할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시느냐? 시선집중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유 게시판에 내가 왜 이 책을 받아야 하는지 명쾌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PD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혹시 뭐 광고 이런 거고 연관되는지 아니래요. 그잖아요. 그냥 네. 말 그대로 순수 이벤트. 네. 이런 건 뭐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레드헤어님이 저는 구매해서 보려고요. 아유. 똥맘님 책 받고 싶은데 사서 볼게요. 와, 멋있으시다. 야, 근데 앞에 책 받고 싶은 데가 또 있잖아. 사서 볼래요가 마지막입니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받고 싶은데 왜 자꾸 방점이 찍히지? 네. 네, 그게 이제 제이비와 저의 차이죠. 여운님이 역시 실수야. 알았어요. 찌그러져 있을게. 네. 보세요. 여운님이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100만 구독 갑시다. 좋아요 꾹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의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그다음에 공유도 널리 해주시고 또 알림을 신청해 놓으시면 제 시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AS 타임 갈까요? 네, 갑시다. 지금 저희가 아침에 뉴스 세계 시간에 야권 단일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금태섭 전 의원이랑 안철수 대표가 일단 1차적으로 단일화를 하고 2명 중에 된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2차 단일화를 한다. 이거였잖아요. 네. 경청님이 금태섭이 안철수한테 지면 금태섭은 투표장에서 안철수를 찍을까? 이 대한민국의 투표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네, 아닐 것 같다고 경청님은. 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셨고 김현차님은 A 리그 그들만의 리그겠지 해주셨고 고동환님
둘이는 본래 한 지붕 식구였잖아. 원래 대변인이었죠. 금태섭 네, 전 이산가족 예. 상봉인가 해주셨고 예. 삼순 금동님은 예. 다단계 경선 해주셨고 그리고 그리고 2단계 경선 맞지.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여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잖아요. 뭐 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나왔죠. 현님이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네. 박영선 의원의 금태섭 언급은 무슨 의도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지극히 원칙적인 뭐 이야기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포석을 깔고 한 얘기는 같지는 않은데요. 품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잖아요. HBYI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립 서비스, 나의 도량은 이만큼 넓다. 선 긋는 거랑 포용하는 거와 어느 게 더 이득일까? 립 서비스가 맞겠죠.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잖아요. 네. 상황 보면 그러니까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최고의 정치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었는데 저 오늘 그 미션 수행했습니다. 네. 네. 칭찬해 주세요. 미션 수행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첫 질문이 근데 당과 홍남기 부총리의 관계를 물었잖아요. 네. 그때 김종민 최고위원의 답은 당정 관계. 당정 관계. 뭐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이혁수님이 애증 관계지라고 다시 정정을 해주셨다는 네,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법 언제 할 거냐 계속 이제 JB가 채근을 했잖아요. 신토박님이 집권당이 집권당의 역할을 하고 책임을 져야죠. 홍남기가 국민 대표는 아니지 않소? 네. 홍남기는 활용해야 할 일꾼입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기재부를 개명하자. 곳간지기로. 우리 돈인데 돈 관리 부심이 너무 하늘을 찌른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명케이님은 뭔가 새로운 원칙과 기준? 요거 이제 김종민 의원이 그 법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온 건데 시간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죽어간다. 이런 의견 보내셨고 머리만 멀로 TV님. 머리만 멀로. 소급 적용 안 하면 손실 보상이 무슨 의미니? 라고 해주셨고 제 말이. 루나킴님은 밥은 배고플 때 줘야지. 명언이다. 정말 명언이다. 야. 밥은 배고플 때 줘야죠. 최우선으로 긴급으로 다룰 생각은 못하고 긴급 수혈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우리가 진짜 이름 잘 지었어. 촌철님들이 맞아. 네, 그죠? 진짜. 이야, 그리고 민초의 꿈샤님은 부가 있는 곳에 과세하고 복지 정책을 두텁게 하자. 보상은 보상, 지원은 지원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상과 지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예. 네. 이 얘기를 김종민 최고위원님이 다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요즘에 AS 타임이 너무 길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JB 타임을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삐지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 뒤에 다시 등장할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제 의결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 그 표결을 앞둔 며칠 전부터 180도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타깃으로 한 의혹과 주장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촌철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짧게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의혹이 있고 주장이 있는데 의혹은 이런 거예요.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쪽과 임성근 부장판사 쪽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던 거 바로 그건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반려를 했고 그래서 병가를 신청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쪽에서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고 네.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사가 나서서 그런 말 했다고 또 반박을 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의혹이 하나가 불거졌어요. 그다음에 또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인데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소추에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때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 표결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법부 옥죄기고 판사 길들이니까 입장 밝혀야 되는데 왜 입 닫고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행위에 대해서 방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차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의혹과 주장이 있는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의혹과 주장을 묶어내면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다시 설명드리지 않고 반문과 반박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반문과 그 반박을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그건 합리적 의심이 맞을 거다. 근데 한번 들어주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먼저 의혹에 대한 반문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표 못 받는다,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알 길이 없어요. 한쪽은 했다 그러고 한쪽은 안 했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진실 게임이니까 일단 그대로 남겨두자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대로 남겨두고 우선 이전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때 사직을 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결국은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직을 않고 남아 있었던 게 오로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때문이었느냐? 저는 한번 이걸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때의 상황을 종합 정리를 하면 사직의 형식은 의원 면직이었어요. 본인이 원해서 면직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고도 아니었고 징계해고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사직하고자 했던 것이니까 끝까지 다 그만둘래 하면 그만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 대충 알잖아요. 물론 상사가 아예 조금만 일 더 해. 반려하죠. 하는 경우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못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퇴업이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어. 순리할게 이렇게 가죠. 이게 의원 면직이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끝까지 다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혹시 저는 이게 사법부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서 일반 직장과 달라서 뭔가 있는가 갖고 좀 물어봤더니 이때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재판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1심은 끝났고 2심은 이제 넘어갔던 상태였는데 혹시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있으면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사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면 사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 규정에 보면. 그렇죠. 혹시 동일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하고 재판은 달라서 재판 받고 있을 때는 또 사직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본인이 끝까지 나 못해, 안 해, 더 이상 이제 옷 벗을래 하면 갈 수 있었는데도 일단 그런 그 본인의 사직 의사를 다시 번복을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직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본인이 거둬들인 것을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싹 터요. 여기서 어떤 의문점이 싹 트냐면, 자, 지금 이 순간 임성근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에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탄핵 소추는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본인의 스탠스, 그다음에 본인의 이런 태도를 작년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한번 대입을 해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신이 그 사표를 낸 걸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에 준해서 본다면 강력히 반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네. 그죠? 당신이 뭔데? 탄핵 소추안 발의도 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당신이 뭔데 지금 탄핵 운운해 하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반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사직 의사를 거둬들인 거잖아요.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탄핵 소추 절차를 그러니까 밟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탄핵 소추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탄핵 운운한 걸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직 의사도 접고 병가에 들어갔다? 이게 이해가 되는 지금 상황이냐라는 거죠. 앞뒤가 맞는 태도냐? 저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상식적인 반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답을 주기 바라는데 여차저차해서 그 당신의 그 반문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저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킨다면 납득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기가 힘들다. 왜? 반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황을 일단 하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의혹이 아니라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왜 대법원장이 멀거니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느냐. 입장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잖아요. 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그 주장은 과연 합리적인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주장을 하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보고 월권하라는 주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 오히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지금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상근 부장판사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161명의 의원들은 헌법이 부여한 이런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소추는 부당하니까 하지 말라 또는 반대한다 이렇게 외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얘기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이 얘기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김명수가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으로서 입장 밝히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잖아요. 요구고 주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입장을 밝히면 그게 상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핵소추 이후 헌재로 넘어간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때는 더 안 돼요. 왜? 그 이후의 절차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제 그 탄핵소추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외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된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국민의힘은 그런 논리로 이제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 시민이 뭔가를 주장하면 그냥 일개 시민이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의 어떤 독립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장삼이 이사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그런 입장을 밝히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도 싫어서도 아니고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법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엊그제 입장 내놨더라고요.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재의 권한 사항이다. 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원칙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입장 무슨 비겁한 회피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던데 그건 아니고요.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승복이에요. 좋든 싫든. 어쩔 수 없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띠고 있지 않다고 제가 뭐 반문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성립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법사위원들이 어제 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성명 냈잖아요. 네. 이분들 거의 대부분이 법률가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어떤 헌법 정신을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성명을 냈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같이 법학의 법 비읍자도 그러니까 근처에 가지 못한 사람도 아는 국민적 상식인데 법률가가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금 타깃으로 삼고 나온 건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럼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다. 이건 판단 착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타깃 삼고 있는 거냐.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화두로 올리면 두 개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정치적 효과. 첫 번째는 대체 효과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시선 집중의 대상은 임성근 부장판사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타깃 삼아서 계속 김명수를 공격을 하면 시선 집중의 대상이 임성근에서 김명수로 대체가 돼요. 대체가 되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인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쟁점이 달라진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상이 되면 불리한 게임이 계속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심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네. 이 그 1심 재판부 이런 판시가 계속 끝까지 따라다님으로써 프레임 짜기가 힘들어져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임성근 탄핵소추를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일단은 그리고 원칙적인 행위로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져요. 여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시선 집중의 대상을 대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그 대체를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니까 사법부 독립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에서 한 발 빼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걸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소한 사인 교환에 따라서 내지 여권의 눈치를 봐서 저러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프레임을 씌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김명수를 찍음으로써 여권의 뭐냐면 임성근 탄핵소추 추진의 어떤 그 부당성 내지 불온성 이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대체 효과고요. 두 번째는 걸기 효과인데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파문 뒤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에게 당신도 다를 바 없는 농단 인물이다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효과를 반감을 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식 사법농단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양승태 조합과 똑같이 문재인 김명수 조합을 부각을 시키면 과거사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과거사 뒷정리 문제가 미래사 개척 문제로 탈바꿈 한다. 고로 문재인 정권도 똑같은 정권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걸로 연결지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사법부를 농단한 정치 세력이라고 몰아감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했을 법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깔지 않고서는 누가 봐도 상식에 반하는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놓는 분석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전략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인공 시점에서 이야기인 건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힘의 희망이고 바람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그럼 이런 희망과 바람 뭐 더 좋게 전략이라고 치죠. 전략이 현실화될 것이다. 먹혀들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네. 이 전략 아닌 전략이 먹혀들기에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적과 그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지금 판결이 너무나 또렷하게 지금 대중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 행위를 인정을 한다면 그래서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희망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설령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명수라고 하는 요인을 가지고 물타기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의혹 제기한 의혹도 그렇고 내놓는 주장도 그렇고 아주 상식에 기초한 뭐 대단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상식에 기초한 반문에 대해서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쉽느냐라는 거죠. 그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좀 복잡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소울비치님이 이제 안 속아 분석해주는 JB 타임이 있잖아? 라고 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JB의 숨은 팬들이 오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원재님, 신웅재님인가? 뉴욕 시절부터 종배 형님 왕팬입니다. 아 지금은 서울이고요. 제비타임 드디어 생방사수. 제비타임에 제비의 따옴표까지 붙여주셨어요. 네. JB 타임이에요. 네. 네, 그리고 뚜러뻥님이 아이고 분석하느라 머리 아프겠다. 하긴 세상 시끄러워 평론할 게 많으니 크크크 해주셨고요. 네. 네, 요즘 JB가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분석을 하고 있는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네, 그러니까요. 세상 모든 일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면 힘들거든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안 해. 아니 위로해드리는 건데. 그게 무슨 위로야 위로는 안 해. 내가 어제 그랬죠. 저 욱 하는 것 때문에. 아니 근데 뭐 욱 했어요. 안 막내 해. 작가인 저한테 욱하시면 무슨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알았어요. 네. 네. 그리고 레드헤어님이 2심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지 해주셨고 김정희님은 했다고 한 놈이 주장하려면 증거를 내놔야죠. 내가 사표를 냈는데 이렇게 말했다. 네, 증거는 누가 내셔야 될까요? 그리고 김진선님이 저도 공무원이었는데 주위에서 말렸지만 의원 면직 신청하고 2주간 출근 안 했더니 면직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담으로 알려주셨고. 아니 근데 왜 그 좋은 공무원 자리를 그렇게 스스로 그만두셨을까? 뭔가 더
큰 꿈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나중에 최고의 살짝 남겨주세요. 김진선님. JB가 궁금하시대요. 네. 그리고 땡초님. 쓸데없이 시끄럽게 하는 노이즈 마케팅. 그냥 탄핵에만 집중하고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네. 해주셨고 네. JIN님은 사법농단 판사를 적법하게 탄핵하겠다는데 왜 반대? 이건 사법농단의 공범들이라는 반증. 반대하는 자가 공범이다. 이런 네. 의견이시고 예. 빅토리아 홍님은 법관 탄핵은 어느 판사가 됐든 탄핵 거론은 많아져야 합니다.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리커? 배심원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판사의 오판이나 고의적 왜곡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에 대한 입법부의 탄핵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야키토 릴님은 어렸을 땐 판검사가 굉장히 공명정대한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 보면서 진짜 실망이 큽니다. 저 어렸을 때 참 그 동네에서 판검사 한 명 나왔다 하면 그냥 뭐 현수막 걸고 그죠? 그렇죠. 면 차원의 네. 경사가 나는 건데. 네. 그랬죠. 요즘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요즘은 다 로스쿨 이제 돼가지고. 네. 네. 문재춘님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법은 사법 원리주의자일 뿐 한 번만이라도 법관들 탄핵해보자. 세상이 무너지나 한번 보고 싶다. 네. 해주셨습니다. 대통령 탄핵 당하고도 세상은 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다고. 음. 아, 김진선님이 번아웃 돼서 공무원 그만두셨대요. 아. 그래도 후회는 안 왜 하신다고. 이렇게 공감이 팍팍 될까? 번아웃. 공감이 팍팍 되네. 네, 번아웃 힘들죠. 네, 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럼 저는 어떡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3부에서 네. 간호사 인터뷰 했잖아요. 음. 지금 그 공공병원 코로나 전담 공공병원 간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셨습니다. KJB 제주에 사는 김종배님이시죠? 네. 제주의 JB 딸 2명도 현직 간호사입니다. 힘들어서 퇴직을 고려 중이에요. 네. 해주셨고 네. 데이지님은 간호사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지가 언젠데 답답하다.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아니 뭐 코로나가 뭐 1년 사시사철 그 평생 지금 하냐? 언젠가는 잡힐 거고 그러면 지금 인력 저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규 간호사로 투입했다가 코로나 그럼 끝나면 그때는 그 인력 다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본 바로는 공공병원의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대요. 원래 평소에도. 그러니까 그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가 나름 그 중공무원 이런 거여가지고 거기서 또 회계 논리가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네, 그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네. 통치꽁조리님은 제발 덕분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캠페인도 했죠. 네. 하지 말고 네. 줄 거 주자. 인력 충원도 해주고 수고로움에 걸맞는 인센티브 지급하자 해주셨고 네. 희생만 강요하지 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진 계층의 희생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 해주셨고 탐 크루즈님이 숙련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이라니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러니까 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가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자 한번 이렇게 가정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대충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종기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파견 간호사가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 간호사들 급여를 좀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도 들여다볼 문제긴 하거든요. 예. 저도 그 병원 입원하고 이런 적이 있어서 간호사분들이 근데 저는 그냥 일반 병동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이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잖아요. 근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한 레오나드님은 의대생 구제보다 간호사 인원 충원이 더 우선됐어야 한다라고 보내주셨고 벌써. 네. 강 니콜님은 이건 또 도대체 누가 일을 안 하는 거야? 또 기재부야? 해주셨는데 제 취재에 의하면 기재부뿐만이 아닙니다. 복지부, 중수부 뭐 다 만나서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다 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안 내, 뭐 누가 안 해 이렇게 서로 약간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만약에 인력을 뭐 대폭 충원한다면 당연히 또 이제 예산 투입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재부로 갈 거예요. 네. 근데 기재부에서 그 돈 없어. 이래버리면 그냥 끝.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예. 내일은 이제 얼순무당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청기누설이 찾아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지금 매누님이 네. 더마카 주 4일 근무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그럴 리가요. 저 주 7일이에요. 그럴 리가요. 저희는 뭐 에이. 퇴근도 없고요. 네. 네. 뭐 같은 비정규직끼리 왜 그래? 저도 비정규직이잖아. 네, 그래서 자꾸 제이비가 월요일마다 주말 잘 쉬었냐고 하면 제가 약간 욱합니다. 주말에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쉬라는 건가? 자, 마치겠습니다. 네. 오래 가면 안 돼. 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은 청기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